금제공이 비한 현가문을 역임할 때 해평 경치를 사랑해서 낙항에 살면서 해평 김씨하고 혼인했다. 이 말은 지어낸 얘기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건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또 하나 증거가 사천에서 태어난 아들이 군수공 최이식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전부인이 좀 오래 사셨다면은 금제공이 문과 급제한 뒤에도 벼슬에 나온 후 상당 기간 전부인이 살아있었다면 고성종의 후손이 조상이 여러 명이 나야 돼요. 군수공 최이식 한 사람뿐만 아니고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군수공이 나고 바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연령이 낮아요. 지금은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연령이 높지 않습니까? 옛날은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아기를 낳다가 죽는다는 얘기는 20대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20대. 옛날은 다 20대를 낳았으니까 30세만 넘어도 30대 중반만 돼도 애 못 낳는 걸로 옛날에는 됐으니까. 검제공은 1428년 세종 10년에 태어났다. 1447년 세종 29년 20세 나이로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1453년 단종 1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다. 1473년 성종 4년에는 벼슬에서 물러나기 전에 처가에서 가까운 고을 현풍 현감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대구 연고의 권력자 서거정의 저지로 좌절되었으며 다시 비안 현감으로 나갔다가 물러나 처가 마을 해평에서 1508년 중종 3년 향년 81세로 돌아가셨다. 1473년 성종 4년 검제공은 아직 은퇴하기에는 이른 46세 나이로 벼슬을 그만둘 생각으로 현풍 현감으로 나가려고 했다면 상당히 일찍 벼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한 것으로 된다. 검제공은 1455년에 이미 종육품 교수관이었는데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승진을 해보지 못하고 종육품 벼슬에서만 계속하여 머물렀으니 어쩌면 더 이상 벼슬에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후 비안 현감으로 나간 것은 기록이 없어서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473년에서 그다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는 아닐 것이다. 검제공은 아들이 사형제인데 벼슬에 나오기 전 사천에서 전부인과 혼인하여 최이식을 낳았고 벼슬에 나온 후 전부인이 사망하자 후부인 해평 김씨와 혼인하여 최이회, 최이하, 최이한을 낳았다. 만약 가문의 전해오는 전설처럼 1473년 이후에 비안 현감으로 부임하여 46세가 넘는 나이로 해평 김씨와 재혼을 했다면 과연 해평 김씨가 3남 2녀를 낳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검제공은 비안 현감이 된 후에 재혼한 것이 아니고 재혼한 처가가 비안현에서 가까운 해평현에 있었으므로 처가로 낙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원하여 현풍현감이 되려고 했다가 서거정이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 방해를 하여서 좌절되었고 다시 비안현감을 자원하여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최이회는 최지훈을 낳았고 최이하는 최응수, 최응서, 최응호, 최응용을 낳았다. 최지훈은 최혜와 최심을 낳았는데 최이식의 후손이 고성종회이고 최이회, 최이하, 최이한 후손이 해평종회이다. 장남 최이식은 사천에서 태어났으므로
벼슬에 나가기 전인 1447년 무렵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략 검제공이 생원시에 입격할 무렵인 것 같다. 또 해평종회에서 막내 손자 최응용은 1514년 중종 9년에 태어났고 증손으로서 장손 최가 1508년 중종 3년에 최심이 1512년 중종 7년에 각각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출생년대를 이용하여 차남 최희회의 출생년대를 추정해보면 장손 최지훈이 1488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차남 최희회는 늦어도 1468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제공의 제호는 아무리 늦어도 1467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막내 손자 최응용의 출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검증해보면 셋째 손자 최응호는 1511년경에 태어났을 것이고 둘째 손자 최응선은 1508년경에 태어났을 것이고 장손 최응수는 1505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므로 막내 아들 최희하는 1485년경에 태어났다고 추정했을 때 셋째 아들 최희하는 1482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서 1468년 이전에 태어난 차남 최희회와 사이에 14년간이라는 큰 연대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검제공은 사위가 2명이 더 있고 최희한 또한 사위가 2명이 더 있어서 딸 2명이 모두 최희한의 누나이고 손녀 역시 모두 최응용의 누나라고 본다면 최희회와 최희하 사이 출생연대는 겨우 2년 정도로 좁혀지게 되므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된다. 또한 최지훈에게도 사위가 3명이 있는데 만약 증손 최에게 누나가 있었다면 차남 최희회의 출생연대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애 낳다가 많이 죽는데 아마 검제공의 정부인도 군수공을 제22분을 낳다가 내지는 낳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쨌거나 요약을 해보면은 검제공은 1460년 무렵에 해평 김씨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때 검제공 나이가 33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살에 재혼을 했으니까 3남 2녀, 아기를 5명이나 낳을 수 있는 거죠. 그저 전에 오는 전설처럼 60 다 돼서 은퇴해가지고 애를 5명을 못 낳죠. 세조실록 1년 1455년 12월 27일에는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교수관 최수지를 원종공신 2등에 놓고 난다. 라고 하였다. 드디어 교서를 내리기를 공문을 기록하고 상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으로 외람되게 왕위에 앉았는데 잠저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해보니 덕에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와 같은 서열로서 혹은 나를 보조하는 위치에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나를 오래 수종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에 참여하여 방위에 힘쓰고 아래로 시중군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을 한 공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있겠는가. 마땅히 먼저 보상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이등 공신에게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해주고 자손에게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서 산관 한 자급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한 자급을 더하여 준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디의 품급으로 서용하고 상중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한 자급을 더하여 주어 사용하며 영광이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하도록 허락한다. 고신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에게는 품계 한정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은 모두 천인으로서 자격을 면하게 하고 사천, 즉 개인이 소유한 노비는 그 주인에게 공천, 즉 관노를 대신 주어서 보상하게 한다. 라고 하였다. 자급이란 거는 벼슬아치의 계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봉을 올려주는, 호봉을 말하는, 그걸 올려주는 걸 자급을 올려준다 그래요. 산관은 자급만 받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봉급만 받고 보직이 없는 사람을 산관이라고 해요. 되게 공신은 되게 승진을 시키거든요. 근데 문과에 급제하고 3년차 되는 해에 종육품 교수관이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진급한 거예요. 그리고 원전공신 2등의 책봉이 됐으니까 굉장히 관운이 좋아요. 금자공. 그런데 금자공의 관운은 거기까지. 문과급제 3년차에 종육품관이 됐는데 마지막 벼슬에서 물러난 게 육품관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차에 급제하고 3년차에 육품관이 됐다가 수십 년간을 육품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위에서 끌어주는 인맥이 없기 때문에. 세조 때는 많은 사람을 원정공신으로 책봉을 했어요. 왜냐? 자기가 부당하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자기를 당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 자기 편을. 그래서 전부 원정공신으로 책봉을 해줍니다. 대개 공신 책봉을 한 사람 보면 태종, 세조, 중종, 명종, 인조 등 등극이나 왕위에 문제가 약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공신을 책봉해요. 세종처럼 아주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공신이 한 명도 없어요. 거꾸로 세종 같은 사람이 공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전부 공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를 편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도 계유정난에서 왕위 찬탈까지 그 문제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원정공신은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세조를 수양대군을 도와준 사람을 그 원정공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제공이나 아까 그 모순이 그 원정공신이 됐다는 얘기는 공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조가 우군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책봉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